나라가 망할 것이라며 아베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려던 시기, 정말 그런 자세를 취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4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에 자극을 제대로 받은 우리 기업들은 기술 자립화에 엄청난 노력을 쏟았고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경쟁력을 한 단계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재팬 일본 불매운동도 소비자들의 형태를 바꿔놓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결국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특히 특허 관련해 한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끊자 한국에서 특허가 쏟아진 것입니다. 이는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 투자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인 2019년 8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경을 통해 2,485억 원의 R&D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한 지 1년 반 만에 271건의 특허가 출원되었죠. 소부장 관련 투자는 3,826억 원, 관련 매출은 2,151억 원이 발생했으며 이를 통해서는 385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개발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산 공작기계는 최근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했던 항공용 터닝센터 장비를 국산화했습니다. 비행기 부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정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또 캠트로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불소고무 단량체를 개발해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한국은 소부장 관련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7조 원을 투자해 글로벌 기업 100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곳곳에 소부장 특화 단지를 선정해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공동 R&D를 추진하고 1조 원 규모 소부장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R&D 투자와 수입 다변화, M&A 등을 통해 2025년까지 100대 품목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겠다며 5개 특화 단지를 글로벌 첨단 산업 기지로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타격을 주려 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자극제로 작용을 했고 생각과 달리 돌아가는 상황에 일본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불화수소마저 국내에서 공급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수입되는 양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은 2018년 6,686만 달러에서 지난해 938만 달러로 2년 새 약 86%나 감소했습니다.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이 1,000만 달러 이하로 내려간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불화수소 수입 중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32.2%에서 지난해 12.8%로 19.4% 낮아졌습니다. 일본의 3대 수출 제한 품목 중 불화수소 일본 의존도가 빠르게 낮아진 것은 국내 기업의 빠른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 때문입니다. 오히려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은 쪽은 일본입니다. 한국으로 핵심 소재 부품을 수출하던 업체들이 경영난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한국에 수출하던 불화수소 규모가 역대급으로 줄어들며 불화수소 생산기업인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케미칼은 연간 60억엔, 하나로 약 612억 원 수준의 매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노재팬 운동은 국내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 소비재 업체들도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편의점 매대마다 일본 맥주가 퇴출되면서 2018년 7,830만 달러였던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19년 3,976만 달러로 반토막이 났고 지난해엔 567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한 일본 방송인이 일본 맥주를 팔지 않으면 한국 식당들은 3일 안에 장사가 안 된다는 언급을 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 맥주의 대체재가 넘쳐나는 한국 시장을 알지도 못하고 떠든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10인승 이하 일본 승용차 수입액 역시 줄었으며 올해 1월에서 5월엔 3억 4,405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187곳에 달하던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매장은 올해 6월 기준 139개로 축소를 한 상태입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와 불화 폴리이미드도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EUV용 포토레지스트 국내 생산을 위해 미국 듀폰사와 일본 TOK사 국내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일본 소재 업체마저 줄줄이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제끼에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계 시장 점유율 25%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 최대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인 도쿄 오카공업은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인천 송도의 기존 공장에 수십억 엔을 추가 투자해 생산 능력을 2018년에 2배로 늘렸습니다. 증설한 설비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인 EUV용 포토레지스트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 반도체 제조용 가스 시장의 28%를 점유한 다이킨 공업도 충남 당진에 34,000제곱미터 규모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공장 건설에는 앞으로 5년간 40억 엔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쇼와덴코 머티리얼즈도 2023년까지 200억엔을 들여 한국과 대만에서 실리콘 웨이퍼 연마제와 배선기판 재료 생산 설비를 증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해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어려워진 일본 업체들이 현지 생산으로 전략을 바꿔 일본을 등지고 한국 기업 붙잡기에 나선 것입니다. 수출 규제의 2년,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국 산업의 자생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소식은 일본에서도 보도되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여전히 과거에 멈춰있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한국의 현황은 산업의 자생력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은 주요 소재 세계 품목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필요한 투자임이 뻔하다. 이것은 가짜 뉴스다. 기사는 마치 한국은 수출 규제에도 멀쩡하다라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는 듯하다. 자생력이 업됐다고 어쨌든 일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 더 이상 일본 열도를 향해 다리를 뻗고 자지 말아라. 와 같은 반응이 큰 공감을 얻고 있었죠. 2년 전 이맘때 나라가 망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큰 우려가 쏟아졌는데요. 한국은 오히려 일본을 뛰어넘겠다는 각오로 강공으로 맞섰고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일본의 전략은 사실상 실패를 한 상태입니다. 승자는 한국이 된 것이죠. 사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무역과 수출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전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의 침략을 잘 막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밖에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100대 소부장 품목과 세계 시장에 대비한 338개 플러스 알파의 품목을 선정해 투자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신증설 인허가 과정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전략 M&A도 지원을 하고 있죠.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는 7,000여 개사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1,205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2년을 앞둔 28일 중소반도체 업체 한 인사는 어떻게 보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분야에서 거둔 적잖은 성과에 대한 뿌듯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말이었죠. 2019년 7월 일본이 수출 규제 방침을 발표하기 전까지 국내 업체들은 해당 소재를 개발할 엄두도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모리타 화학공학과 스텔라 케미파 등 업력이 100년에 달하는 불화수소 전문 기업들의 노하우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자기 불신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보여준 잠재력은 업계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SK 머티리얼즈와 솔브레인 등 소재 업체들은 1년이 안 돼서 일본산을 대체할 제품을 개발해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재를 공정에 적용하면서 빠르게 수율을 안정화시켰습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은 돌아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약이 된 셈이라며 조금 더 일찍 국산화와 공급 다변화에 나서지 못한 게 안타까울 정도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후 2년이 지난 현재 핵심 품목의 수급 여건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산업 현장은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일본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으로 쓸만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일본은 두 번 다시 수출 규제와 같은 카드를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갑질을 일삼던 버릇은 개나 줄 때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